정부의 종교 편향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있었던 국가인권위원회 20주년 기념행사가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도 참석한 인권위 기념식 행사 장소인 서울 명동성당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는 천주교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 회장 봉각 스님이 천차만별의 생명들을 자비로 어루만지는 화엄 세계를 실천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환희를 살피고 찾는 것이 불자로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국보 반가사유상 2점을 나란히 전시한 사유의 방이 문을 연 지 20일째를 맞았습니다. BTN이 민병천 관장에게 반가사유상을 제대로 관람하는 방법을 들어봤습니다. 지난해 북한산 인수봉에서 발견된 불상이 10세기 고려 왕실 장인이 만든 석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왕실 권력을 드러낸 사찰들의 불상과 비슷한 외형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조계종 사회부가 국내 거주 외국인 스님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마하위하라 사원 주지 담마키티 스님은 한국에 정착하는 데 언어 습득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동안 종교적 중립을 잘 지켜왔다는 평가를 받아온 국가인권위원회가 올해 20주년을 맞아 종교 편향 조작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대통령도 참석한 20주년 기념식 행사 장소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는 천주교의 서울 명동성당이었기 때문인데요.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5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국가인권위원회 20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도 초청 내빈이었지만 원행 스님은 불참하고 사회부장 원경 스님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한동안 종교적 중립을 잘 지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온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번에 진행된 20주년 기념식 장소 문제로 종교 편향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근래에 인권의 상징인 차별금지법의 국회 통과의 장애 요인으로서 특정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반국민적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종교의 장소에서 인권위 20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이 시대 인권의 가장 큰 의제인 차별금지법 제정에 매번 제동을 걸어온 특정 종교의 상징적 장소가 인권위 20주년 행사 장소로 타당하냐는 의문이 제기된 겁니다. 행사에 앞서 11일 인권위가 보낸 20주년 기념식 안내문은 논란에 논란을 더했습니다. 명동성당을 인권과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부각시킨 안내문을 조계종 등 종교계에 발송한 겁니다. 명동성당 앞에서 인권단체가 노숙 단식 투쟁을 하면서 인권기구의 탄생에 기여했다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그것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젠 마치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내지는 20주년 역사가 천주교의 절대적 기여인 것처럼 비춰질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국가인권위가 인권위 출범에 기여한 국민적 열망과 시민사회단체, 종교계의 노력은 덮어버리고 천주교에만 상징을 부여한 데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문제를 인식한 인권위 관계자는 곧바로 안내문 발송을 중지하고 조계종 사회부를 찾아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차별과 혐오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지금 국민 한 명 한 명의 인권을 대변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에 세심하고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어제 서울중앙지법에 캐럴 활성화 캠페인 행사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이와 관련 종단협은 특정 종교의 대표적인 선교 음악으로 대변되는 캐럴을 캠페인화하는 일을 정부가 앞장서서 추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도 성명을 발표하며 문재인 정권의 종교 편향 정책을 규탄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와 대한불교청년회, 종교자유정책연구원도 성명에서 문체부의 캐럴 활성화 캠페인은 명백한 종교 편향 행위로 새로운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사회적 협의가 이뤄지길 기대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1번지를 찾은 조계종 전국 비구니 회장 본각 스님이 고귀한 하나를 지향하지 말고 천차만별의 생명들을 자비로 어루만지는 화엄 세계를 현실에서 실천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불자 국회의원 모임인 국회 정각회와 직원불교신도회가 전국 비구니회장 본각 스님을 초청해 어제 국회 정각선언에서 12월 정기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화엄경의 환희행과 환희지의 가르침을 주제로 법문한 본각 스님은 고귀한 하나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천차만별의 생명들이 꽃으로 성화하고 자비로 어루만지는 화엄의 세계가 현대사회에서 실현되길 당부했습니다. 특별히 없는 그러한 경지를 아바탐사카 화엄의 세계라고 합니다. 그럼 이러한 경전의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이 현대사회에 갖고 나와서 다시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본각 스님은 화엄경에 환이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온다며 조건이 갖춰진 행복은 당연한 것이지만 무엇을 실천해야 기쁨이 일어날까 찾는 것이 불자로서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선지식을 찾아 나선 선제동자의 구도는 지혜로 시작해 자비로 완성된다며 모든 것을 나누는 실천으로 환희지 경지의 삶을 살아가길 기원했습니다. 무엇을 내가 매 순간 실천하면 기쁨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전혀 행복하지 않은데 무엇을 내가 시작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또 사회가 혼탁해지고 정치는 더 혼란스럽지만 흐트러진 자세를 바로잡는 것은 지혜라며 조건의 행복한 불자가 아닌 행복의 조건을 만들어가는 불자가 되길 당부했습니다. 두려움을 없애고 그리고 우리 많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 국회의원의 기본 자세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아서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의 캐럴 활성화 캠페인의 종교 편향 논란과 관련해 불자 의원들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종교 간에 서로가 함께 잘 나누고 서로가 이해하고 이런 관계들이 깨질 수도 있다. 그래서 좀 사실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런 정책과 법들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더 꼼꼼하게 살펴보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첫 대면 법회에 이어 2번째 대면 법회로 봉행된 이날 법회에는 이원욱 정각회장을 비롯해 김병주, 이수진, 양정숙 의원과 직원 불자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국보 반가사유상 2점을 나란히 전시한 사유의 방의 문을 연 지 20일째를 맞이했습니다. BTN 불교TV가 민병찬 국립중앙박물관장을 만나 사유의 방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방법을 들어봤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소극장 크기의 전시실에 2점의 반가사유상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지금은 지정번호가 폐지됐지만 각각 국보 78호, 83호로 불리던 반가사유상이 최초로 동시 상설 전시돼 있습니다. 반가의 자세로 사유하는 부처님처럼 두루 헤아리며 깊은 생각에 잠길 수 있는 방이라는 뜻의 사유의 방. 스스로 자연스레 침잠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어둡게 돼 있으며 좁은 통로를 따라 천천히 전시실로 향할 수 있습니다. 통로로 통해서 천천히 들어가면 어둠에 순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흑백 영상을 보면서 안으로 천천히 진입하면 눈이 어둠에 순응하면서 딱 돌아서는 순간 넓은 공간이 보입니다. 그 공간에 저 멀리에 반가사유상 2점이 전시되어 있고요. 별과 우주를 의미하는 천장과 계피, 편백향을 내는 황토색 벽 등 전시 공간 자체를 느끼며 다가가면 두 부처님이 머금은 미소를 뚜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분의 미소가 같으면서도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정면에서 봤을 때와 사선에서 봤을 때 그리고 측면에서 봤을 때 얼굴 미소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천천히 돌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뒷면으로 가면 뒷면의 자태도 아주 우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뒷면까지 우아한 자태를 느끼면서 이렇게 한 바퀴 천천히 돌면서 감상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다른 2점의 반가사유상. 쓰고 있는 보관, 얼굴형의 나이대, 상하이 등에서 뚜렷한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78호 같은 경우는 6세기 후반 백제 혹은 고려에서 만들어졌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83호 같은 경우는 신라에서 만들었습니다. 두 상이 만들어진 시기와 제작지가 다르기 때문에 오는 그
다름입니다. 그 차이를 느끼면서 시대가 흐를수록 지역이 다를수록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구나. 이걸 느끼면서 보면 더욱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사유의 방은 개관 이후 지난달 24일까지 약 3만 명 정도 관람한 것으로 추산되며 전시 안내 앱 조회수도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민관장은 기존 전시처럼 무언가를 배우기보다 직접 눈으로 보고 스스로 느껴보라고 안내했습니다. 이 공간에 들어오는 순간, 그다음에 방가사의상의 두 점의 미소, 그다음에 사유하는 그 자세를 보는 순간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스트레스를 벗어나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가셨으면 하고 이 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셔서 꼭 관람하시고 마음의 평온을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지난해 북한산 인수봉 일대에서 2.6m의 거대한 고려시대 석불 입상이 발견됐는데요. 석불의 양식과 조성 위치를 고려해 10세기 고려 왕실 장인이 만든 석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효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9월 북한산 인수봉 동쪽에서 발견된 고려시대 석불 입상. 2.6m에 달하는 석불 입상의 발견은 불교문화재 보고로서 북한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습니다. 지난달 30일 고향 킨텍스에서 고려시대 북한산 인수봉 일대 석불 입상의 문화사적 가치를 논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이 북한산 인수봉 지역의 문화경관과 석불 입상의 문화재적 가치를 조명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이날 학술대회에서 석불 입상은 10세기 고려왕실에서 파견한 장인들이 만들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궁예가 건국한 태봉이 멸망하며 그곳의 장인 집단이 고려에 그대로 흡수됐는데 태봉 장인들의 불상 조성 양식이 북한산 석불 입상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짧은 코와 발달한 턱, 옷자락 표현 방법 등 왕실 권력을 드러낸 사찰들의 불상과 비슷한 외형을 그 증거로 꼽았습니다. 일반적인 불상을 보면은 코와 턱의 비율과 코에서부터 발제선까지 보면 2대 1입니다. 태봉 불상의 특징들은 턱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발제선과 코의 비율이 1대 1. 왕실 장인이 만든 석불 입상을 사찰이 아닌 북한산 길목에 놓은 점도 주목했습니다. 단순한 이정표인 석불을 왕실 장인이 만들진 않는다는 겁니다. 임진강 하류 직진도로가 발달하기 전인 10세기 북한산 인수봉 일대가 수도 개경과 교통유충지 광나루를 잇는 중요한 기점이었습니다. 따라서 교통거점을 표시하기 위해 10세기 고려왕실이 장인을 동원해 석불 입상을 조성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견해서 거기다 부처님을 만들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역시 교통로와의 관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이게 이미 이제 삼국시대부터 개발된 도로이기 때문에 왕도 이 길로 주로 행차합니다. 군대도 이 길로 가고요. 전문가들은 북한산 석불 입상의 역사적, 미술사적 가치를 강조하며 정밀 자료 조사와 관련 연구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BTN 뉴스 이유진입니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의 새로운 수탁법인인 조계종 주지 지현 스님이 센터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지현 스님은 어제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센터를 찾아 직원들과 환담을 나누고 손우정 센터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했습니다. 지현 스님은 마을 공동체와 관련해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지난 10년간 일궈온 마을 공동체의 성과를 깊이 신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동체와 공익을 위해 헌신한 마을 활동가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원들은 어려운 시기에 기꺼이 함께하는 결정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더 많은 시민들과 만들어갈 공동체를 기대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부가 국내 거주 외국인 스님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등 7개국 스님들이 참가해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안내받고 사찰 음식을 체험했습니다. 현장에 정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30여 명의 외국인 스님들이 조계종 사회부에서 주최한 교육에 참여해 강사의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이 넘은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베트남, 네팔, 인도, 대만 등 7개국 출신의 스님들입니다. 지난해 6월 법무부 기준 국내 취업 비자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100만 명. 고향을 그리며 부처님을 의지하는 자국의 불자들을 위해 출가자들도 국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계종 사회부는 새롭게 입국하거나 비자가 만료되는 스님들에게 종교 비자 D6에 대한 설명과 초청 사찰 내 거주, 의료보험 납부 등 필요한 사항들을 안내했습니다. 10년 전부터 한국에서 활동하며 자국 불자들의 정착을 돕고 있는 마하위하라 사원 주지 담마끼띠 스님은 입국한 후배들에게 언어 습득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근데 저는 언어를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언어를 모르면 우리 포교하는 것에 실패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나라 공화든 그 나라 방황이든 그 모든 것은 언어로 인해 우리가 소통을 하잖아요. 소통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교육에 이어 한국 전통 사찰 음식을 체험했습니다. 한국 사찰 음식 문화체험관 소속 강사 스님의 지도 아래 연근으로 만든 밥과 버섯 조림 등을 만드는 법을 배우며 사찰 음식에 담긴 한국의 불교 문화의 정수를 느꼈습니다. 울산 지역 스리랑카 불자들의 신행 활동을 이끌고 있는 마힌다 로카 스님은 한국 스님들과 불자들의 따뜻한 도움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ලේසි කටයුත්තක් නොවුනත් අමාරු කටයුත්තක් ඒ නමුත් හොඳ අදහසින් හොඳ අරමුණක් නිසා තවදුරටත් කරගෙන යනවා. ඉතින් එහෙම කටයුතු කරද්දී කොරියාවේ ඉන්න හාමුදුරුවෝ විශේෂයෙන් ගොඩක් උදව් වෙනවා. ඒ වගේම කොරියාවේ බෞද්ධ පින්වතුන් අපිට ගොඩක් උදව් වෙනවා ඒ කටයුතු සඳහා. ඉතින් ඒ අයගෙත් උදව් ඇතුව මේ කටයුතු අපි කරගෙන යනවා. 다문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 스님들이 한국을 찾아 자국의 불자들을 아우르며 갈등 없이 어울려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충청북도 영산제 보존계승연구회와 충북 영산제 청년회가 도민 안녕과 코로나19 소멸을 기원하는 제18회 영산제를 봉행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증평 종합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영산제에는 회장 보광스님, 제천 원각사 주지 원명스님, 이시종 충북도지사, 홍성열 증평군수 등이 참석했습니다. 보광스님은 영산대제를 통해 충북도민의 안녕을 기원하고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돼 활기찬 내일이 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영산제를 봉행한 주최 측에 감사 인사를 전했으며 영산제에 이어 가수 은가은과 김다연 등이 출연한 도민화합 야단법석이 펼쳐졌습니다. 천태종 대구 동대사가 지난달 28일 경내 직관전에서 일본 북해도 강제징용 미기환 4만 영가의 넋을 달래는 위령제를 봉행했습니다. 위령제에는 천태종 원로원장 정산스님, 원로위원 동명스님, 월산스님, 동대사 주지 도산스님을 비롯해 4부대중이 동참했습니다. 도산스님은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강제징용돼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4만여 영가를 5년째 위로해오고 있다며 위령제에 동참하는 동대사 신도들의 마음에 평안과 공덕이 가득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동대사는 지난 2017년부터 해마다 일본 북해도 강제징용 미기한 4만 영가 위령제를 봉행해 역사 속 가르침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법당은 작지만 비골 광주에서 방송포교와 청소년포교, 자비 나눔 등에 앞장서고 있는 스님이 있습니다. 광주불교연합회 수석부회장이자 소원정사주지 도계스님인데요. 18회째 이어지고 있는 자비의 쌀 나눔 현장에 김민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몇 명 서 있지도 않는데 법당 안이 꽉 찼습니다. 연꽃향기 자비나눔본부 소원정사가 쌀을 모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는 날. 12평 남짓 광주 월산동 허름한 주택가에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올해로 18년째 자비나눔입니다. 더 어려운 부처님들에게 쌀 한 가마씩이라도 공양해서 따뜻한 공양 한 그릇씩이라도 드시게 하기 위해서 보시해 주신 281명의 불자 여러분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해마다 도계스님과 인연 있는 스님들과 전국 300여 불자들이 쌀과 방한복 등을 보내주고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10kg 쌀 930포와 방한복 등 어림잡아 총 6천만 원어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마음을 낸 불자들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도록 이날 각 단체와 구청에 고루 전달됐습니다. 매년 잊지 않고 이렇게 모여내 주시고 부처님의 자비 사상을 널리 가르쳐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 서구도 부처님의 그 뜻을 기리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처님 거듭 큰 스님 고맙습니다. 쌀 나눔과 별도로 도계 스님은 청소년 포교기금과 승보공양기금으로 관련 단체에 각각 5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또 쪽방촌 어르신들을 위한 도시락 나눔 봉사에 묵묵히 동참하고 있는 봉사자들을 격려하며 상금도 전달했습니다. 큰 상금을 저희 봉사자 8분한테 전체 다 주셔가지고 우리 스님 요즘에 많이 힘드실 건데 또 큰 마음 내셔서 이렇게 상금까지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봉사자들이 금방 의논을 했는데요. 또 다시 이거 후원하겠다고 다들 하시네요. 예. 법당불사는 마다하면서도 침체된 호남불교의 희망이 될 청소년 포교와 방송후원, 자비나눔 등에 앞장서고 있는 도계 스님. 부처님법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며 중생들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청주 용화사가 지난달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북한 이탈 주민과 함께하는 자비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8회째 행사를 진행하는 용화사 주지 각연 스님은 따뜻한 정을 나눔으로써 추운 겨울을 함께 이겨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북한 이탈 주민과 신도들이 참여해 독거 어르신과 기초생활 수급자 등을 위해 1,200포기의 김장김치를 지역 독거 노인과 새터민 가정, 장애인 단체, 용화사 운영지원 내덕복지관에 전달했습니다. 용화사 신도회와 불교대학 총동문회는 매년 자비 희사를 실천하면서 북한 이탈 주민에게는 자비를 실천하는 기쁨을, 취약계층에게는 행복을 나누는 보람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천태종 명락사가 관내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김장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명락사는 지난달 28일 경내에서 탈북민과 고려인, 신도 등이 참석해 이웃과 함께하는 상생과 화합의 김장 나눔 축제를 진행했습니다. 주지 자운 스님은 이웃과 상생하고 화합하는 자리라며 소외계층에 전달할 김장을 함께 담그며 나눔의 온정이 더해지길 기원했습니다. 명락사는 김장김치 200상자를 고려인과 탈북민 가정을 비롯해 노인 요양시설 등에 전달했습니다. 한편 명락사는 이날 오후 경내 3층 법당에서 지역민을 위한 명락사 화합 한마당 문화축제도 진행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심 사찰 용화사가 관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대구 용화사 주지 지담 스님은 지난달 29일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달라며 백미 300kg과 김장김치 500포기, 떡국 30포를 지역 주민센터에 전달했습니다. 기탁한 쌀과 김치는 지담 스님과 신도들이 모은 후원금으로 마련됐습니다. 지담 스님은 나눔은 부처님의 가르침 중 기본이라며 동체대비 사상으로 한마음이 돼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용화사는 지역 어린이 포교와 노인 복지를 위해 해마다 어린이 여름 불교 학교와 법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